이건 소울라이크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렸다고 합디다. 아니 이게 뭔 말이래? 그래서 한번 찾아봤지. 마침 또 인터넷 기사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 반틱투스 디파잉 페이트는 다양한 캐릭터로 경쾌한 공방과 템포를 경험할 수 있는 액션 RPG로 소울류의 게임들과는 차별화된 전투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 내가 이해를 못한 건가? 얘네가 직접적으로 소울라이크가 아니다라고 말한 거는 아닌 것 같아. 대놓고 소울라이크 게임을 뺏겨가지고 만들어놓고 이건 소울류의 게임들과는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다. 이건 뭐 말장난이야 뭐야.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볼 땐 지금 이 게임이 아무리 봐도 소울류의 게임이지만 게임을 만든 사람이 차별화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선 제가 대략 3시간 정도 플레이를 해보고 느낀 건 그겁니다. 게임이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다. 그렇다고 썩 좋게 느껴지지도 않는다. 그래픽은 뭐 보시다시피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영상으로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4K 모니터로 해가지고 최고 화질로 설정을 해놓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화질보다 제가 직접 모니터를 보면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본 화질이 훨씬 좋다라는 거. 그리고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제가 진짜 최근 외국에서 만든 게임만 주구장창 하다 보니까 그 남잔지 여잔지도 구분이 잘 안 되는 뭐 그런 식의 캐릭터들만 보다가 이걸 봐서 그런 건지 뭔가 눈이 좀 정화된다고 해야 되나. 캐릭터 의상도 아주 이쁘고 섹시하게 잘 만들어놨더라고. 여기에 플러스 춤추는 모션까지, 그리고 그 춤을 출 때 아주 격하게 흔들리는 모습까지 아주 그냥 부담이 될 정도로 잘 구현을 해놨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식 출시를 하게 된다면 룩변 장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실제로도 제가 마영전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시청자분들이 채팅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마영전은 속옷까지도 판매를 한다고 합디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이 빈틱투스 역시도 무조건 속옷 팔이를 할 가능성이 있다. 등장하는 몹들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괜찮게 잘 뽑아놨습니다. 털의 묘사라던가 세부적인 디테일들, 사람마다 느껴지는 게 다를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저는 상당히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게 아직 프리알파 버전이라 가지고 없습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없더만. 캐릭터도 역캐남캐 둘 중에 한 개만 선택을 해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커스터마이징도 없고 장비 착용, 스킬 강화 뭐 그딴 거 1도 없습니다. 거기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룩병 같은 것도 역캐에다가만 몰빵을 해놨나봐. 역캐는 아주 이쁘고 괜찮은 룩변이 5개나 있는데 남캐는 뭐 아주 구리구리한 룩변 딸랑 3개가 끝이야. 스테이지 중간중간 보이는 상자들도 아주 개발 중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열어볼 수가 없고, 스테이지도 대충 2-5시간 정도만 하면 클리어가 가능한 뭐 그 정도의 분량으로만 해금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아이브의 미국 콘서트가 시작되었습니다. 19개국 27개 도시를 모두 도는 이번 월드 투어는 그 규모만큼이나 기간도 길게 진행이 되는데요. 23년 10월 서울을 시작으로 24년 8월 말까지 반년도 넘게 세계 곳곳을 누빕니다. 일본, 프랑스, 미국, 스페인, 독일, 브라질, 호주까지 거의 대부분의 국가를 가는 초대 규모의 공연이죠. 아이브가 등장하면 언제나 공항에서 기다리던 팬들이 있는 것처럼 이번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팬들은 아이브를 반겨주었습니다. 미국까지의 비행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만큼 아이브의 얼굴에서 그 피곤함이 느껴지는데요. 지난번 태국에서의 횡단보도도 건너기 힘들 정도의 인파나 싱가포르에서의 엄청난 인파들처럼 언제나 공항에서 기다리는 팬들이 있는 게 신기하네요. 이번 LA 콘서트를 초탄으로 미국에서는 6개의 도시를 오고 가며 3월 29일까지 그 일정을 이어나갑니다. 콘서트 시작 전에 아이브는 대형 광고판 등에서 콘서트 홍보를 이어 나가기도 했죠. 지난번 말레이시아에서도 대형 광고판이 있었고 이번 LA에서도 아이브를 알리는 간판들이 즐비합니다. 콘서트가 시작하기도 전에 팬들이 회장 밖에서 사진을 찍으며 인증을 하는 사진들이 많았는데요. 포토카드를 들고 콘서트장 사진을 찍는 팬들도 흔하게 보입니다. 콘서트 시작 전에 원영은 자신이 광고 모델로 있는 화장품 브랜드의 장소도 방문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뉴진스의 한이도 브랜드 어그의 광고판이 LA에 굉장히 크게 있고 원형도 크게 있는 것을 보면 K-POP 스타들 광고판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게 재밌습니다. 무대에서는 팬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교감하기도 했는데요. 레이와 직접 서로 마주보며 춤을 추며 서로 간의 흥을 돋우는 공연에 레이도 팬도 모두 빵 터지는 모습이 보기가 좋네요. 가까운 자리에서 최애의 아이돌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기저기서 팬들의 함성이 빵빵 터집니다. 떼창도 빵빵 터지면서 LA에서의 콘서트를 쭉 이어나갔고 오늘 락 콘서트가 끝나고 다음은 미국 오클랜드에서의 공연을 진행해 나갑니다.
날씨가 완연하게 일본 봉에 풀리면서 신호 오프라인 떴어요. 세계 공연에서 K-팝 아이돌들을 초빙하는 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미소몰 있는데요. 빵했습니다. 그 어떤 다른 아티스트보다 관객 파워가 가장 강하기 때문이겠죠. 지난번 뉴진스가 시카고에서 올랐던 일본 롤라팔루자 봉에 신호 공연은 떴어요. 이번에 베를린에서 열리는데요. 헤드라이너가 무려 가수 세븐틴이며 에스파와 아이들은 미국 MLB 개막전에서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일본 봉에 신호 4월은 르세라핌의 떴어요. 코첼라 공연이 시작되며 그 볼거리가 굉장히 풍성하죠. 일본 봉에 소식 신호 나오면 떴어요.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K-팝 스테이션이었습니다. 끝. 일본 봉에 신호 떴어요. 일본 봉에 신호 떴어요. 와, 시작부터 좀 간지가 납니다. Powered by open AI. 뭔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만 같은 휴머노이드 봇이에요.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미소몰 rack 빵-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일단 확실히 자기 주변의 상황을 인식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통한 비전 인식 기술이 충분히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일본 봉에 신호 Great. 떴어요.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On it. So I gave you the apple 미소몰 because it's 빵했습니다.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와, 저는 진짜 이 부분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사과를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좀 먹어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이 식탁에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먹을 수 있는 품목이라는 걸 스스로 추론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미소-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로봇한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 이 로봇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분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하도록 코딩이 전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피규어의 로봇도 그렇고 이제는 로봇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엔드-투-엔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요. 말 그대로 끝에서 끝까지 모든 걸 인간의 신경망처럼 학습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새 참 많이 쓰이는 용어니까 이 부분 꼭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시죠. Great, so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The dishes on the table, like that plate and 조금 cup, 먹어도 are 잘한 거예요? likely to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Great, can you put them there? Of course. 와, 일단 손놀림도 상당하죠? 이게 뭐 딱딱한 물체밖에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Alright, so how do you think you did? I think I did pretty well. The apple found its new owner, the trash is gone, and the tableware is right where it belongs. I think I did pretty well. 와,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보면은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더듬는데 이걸 만약에 로봇이 의도했다면은 진짜 미친 거거든요. 아니 로봇이 보여주는 사회적 상호작용 같은 게 너무나 인간적인 수준이 되어가고 있어서 저는 조금 일본 봉에 신호 두려움까지 떴어요.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피규어 영상을 보고 진짜 놀란 점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일본 너무나도 봉에 신호 빠르다는 거예요. 떴어요. 사실 특이점이라는 게 이미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요. 자, 이 피규어라는 회사가 이 오픈 AI와 협업을 한 지는 단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4개월 전에 피규어 일본 봉에 유튜브에 신호 올라온 떴어요. 영상인데 이거 보시면은 정말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술 취한 아저씨처럼 몸 비틀비틀 거리는 게 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다가 약간은 어색한 걸음 몇 개 보여줍니다. 솔직히 이때까지는 아무도 주목 안 했는데 이게 2개월 전 올라온 영상이에요. 일본 봉에 신호 커피 떴어요. 머신에 커피 캡슐을 넣는 정말 단순한 동작을 수행합니다. 뭐 그것도 일본 엄청 봉에 신호 능숙하지는 떴어요. 않고 생각보다 상당히 느리고 답답합니다. 근데 사실 일본 여기까지만 봉에 해도 신호 두 달 떴어요. 만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라고 업계에서는 평가를 내렸어요. 그러다가 2주 전에는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상당히 어색하긴 일본 한데 봉에 신호 상자를 떴어요. 잡고 나르고 그다음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동작까지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이거 2배속한 거예요. 그랬던 로봇이 거의 인간 수준의 추론과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주고 물체를 조작하고 컨트롤하는 능력까지 일본 봉에 지금 신호 보여주고 있다는 떴어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미친 스피드입니다. 미친 스피드. 요새 일본- 기술 발전이 너무 빨라서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본 봉에 스피드가 신호 확실합니다. 떴어요. 이렇게 이제 피규어 회사가 각광을 받자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테슬라 너희 뭐 하고 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1분 옵티머스 봉에 봇이 신호 월등한 점이 떴어요. 많아요. 이건 최근에 공개된 옵티머스 봇 영상인데 아주 자연스럽게 걷고 있고 걷는 속도가 처음 발표됐을 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일단 손가락 움직임이나 비전 인식 부분에서도 1분 봉에 신호 테슬라가 상당히 떴어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줘요. 뭐 이렇게 계란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빨래바구니에서 빨랫감을 꺼낸 다음 이게 빨래를 개는 엄청나게 세밀하고 정교한 작업을 하는 이 손의 덱스터리티 부분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또 각광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피규어봇은 아직까지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뭐 LLM을 바탕으로 한 대화 능력이나 추론 1분 능력은 봉에 신호 상당히 뛰어난 떴어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서 왔냐? 저는 오픈 AI가 진짜 미친 거라고 봅니다. 자, 최근 이 피규어라는 스타트업이 말도 안 되는 투자를 받았습니다. 오픈 AI한테 투자 1분 받은 봉에 지는 신호 꽤 됐고요. 떴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LG, 삼성 등 진짜 초일류 테크 기업들의 지원을 몽땅 받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오픈 AI가 1분 봉에 그 신호 핵심인 것 떴어요. 같아요. 저는 진짜 오픈 AI에 외계인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말이 안 돼요. 이게 손대는 것마다 진짜 최상의 퀄리티를 뽑아내고 있거든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최근 인터뷰에서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래요. 원래 구글이 빅테크 간 AI 경쟁에서 진짜 압도적인 승자가 되어야 했다. 왜냐면 그들은 매우 유능한 회사고 인재, 인프라 모든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뒤집을 수 있었던 건 사실 오픈 AI 때문이었다. 그도 그럴 게 1년 전에 나온 GPT-4를 아직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소라, 다들 아시죠?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진짜 말 그대로 압도적인 성능의 AI를 공개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이건 어제 나온 기사인데 이제 이 소라를 일반인에게 올해 하반기쯤이면 공개를 한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미소물 인공지능 부분에서 빵했습니다. 거의 최정점을 달리고 있는 이 기업이 휴머노이드까지 넘보고 있다는 사실 상당히 무섭습니다 전. 그리고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로봇들이 있어요. 중국의 로봇인데 유니트리 H1이라는 로봇입니다. 지금 보시면 무려 초속 3.3m의 속도로 갈 수 있다. 폼이 상당히 엉성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잘 뛰는 건 또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 노래에 맞춰서 군무를 보여주시는데 뭔가 살짝 중국스러운 면이 1분 있습니다만 봉에 신호 어쨌든 떴어요. 신체 간의 협응이 미소물 좀 잘 빵했습니다.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역시 중국의 유비테크라는 업체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전기차 브랜드죠 니오의 생산 라인을 돌면서 이렇게 품질 미소물 검사를 하는 빵했습니다. 장면이 나와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이제 이러다가 앞으로 인간은 일자리를 다 잃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빠른 미소물 발전입니다. 빵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그다음 전기차,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정보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월스트리트 테크남 미소물 구독, 좋아요 빵했습니다. 1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에 신호 떴어요.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1분 봉에 신호 실장과 떴어요.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소물 빵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좀 각광을 받으면서 이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기술 유출을 하려는 시도가 좀 빈번한 것 같아요. 이번에 SK 하이닉스 전직 연구원이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업체로 이직을 했다가 이제 제동이 걸렸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기술 유출의 정황상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요번에 이제 그 법원에서 판결을 낸 거는 1분 봉에 신호 기술 떴어요. 유출은 아니죠. 정확히 민사 소송의 결과로 미소물 빵했습니다. 채권자는 SK 하이닉스이고 채무자는 1분 봉에 말씀하신 신호 떴어요. 이제 전직 직원인데 이게 마이크론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보통 이제 테크 기업,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기술의 어떤 발전이 빠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직 금지 약정이라는 거를 퇴사할 때 이제 쓰거든요. 예. 그게 뭐 1년이건 2년이건 왜냐하면 이제 그런 쪽에서 뭐 연구 개발을 담당했던 사람이 그냥 바로 퇴사하면서 경쟁업체로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먹어도 잘한 거예요? 1년이나 2년의 약정 기간을 두는 거는 기술 개발의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리기 때문에 한 뭐 그 정도 기간만 지나면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기술 개발했던 그 부분은 그냥 뭐 모든 사람이 거의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쓸모없는 기술이다. 그래갖고 기간을 두는데 네. 그 기간을 조금 먹어도 잘한 어기고 거예요? 이제 마이크론이라는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뭐 기술 유출의 뭐 사례라고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기술 유출에 1분 봉에 대한 신호 판결은 아니고 떴어요. 그 약정서를 위반했다. 예.
그 자기가 사인했을 거 아니에요, 퇴직할 때. 네. 그거에 대한 이제 판결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렸는데 미수물 빵했습니다. 우리가 증거는 없죠. 예, 정황상의 기술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저게 증거가 있었다면 이거는 이제 민사 1분 봉에 소송이 신호 아니고 떴어요. 형사소송으로 들어갔겠죠. 예. 뭐 산업기술보호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갔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아마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고 이 약정서를 근거로 해서 이제 소송을 했고 1분 봉에 법원에서 신호 떴어요. 판결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그 마이크론이 뭐 어쨌든 여러 회사들 중에서 SK 하이닉스의 연관을 좀 영입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기 때문인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사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3개가 이제 잡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마켓쉐어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1분 마이크론은 미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서는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텔이라는 지금 이제 뭐 CPU라든가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도 제조를 1분 봉에 했었는데 신호 떴어요. 근데 뭐 80년대부터 이제 미국,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하도 조금 먹어도 등장하면서 잘한 거예요? 인텔이 이제 메모리를 포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마이크론이 처음에는 존재감이 상당히 없었는데 뭐 일본 반도체 회사들도 쓰러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좀 쓰러진 회사들을 합병하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좀 마켓 쉐어가 올라왔는데 지금 1분 봉에 뭐 신호 거의 떴어요. 마이크론 그 메모리 반도체 쪽은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10%도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1분 그런데 봉에 이제 신호 떴어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1분 봉에 신호- 그 기존의 D램이라든가 한 층으로 돼 있던 그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시장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예. 이제 HBM이라는 적층형 메모리 반도체.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마이크로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10나노에서 5나노, 1나노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먹어도 쌓아서 잘한 거예요? 하는 이제 그런 기술인데 그런 기술은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월등합니다. 지금 특히 이제 최근에 주력 1분 봉에 신호 반도체 같은 떴어요. 경우는 거의 엔비디아의 SK 하이닉스가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네. 전체 HBM에서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긴 한데 그러니까 최근 신제품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거의 90%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HBM 반도체 시장이 2023년 작년 대비 올해 3배가 성장할 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개수로는 미수물 전 빵했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1%밖에 안 되지만 예. 금액으로는 HBM이 10%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부가 가치고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자인 이제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뛰어넘는 방법은 HBM밖에 없는 1분 봉에 신호 쪽에서 떴어요.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장님 그러면 그 어쨌든 얼마 전에 마이크론이 이 고대역폭 메모리 방금 말씀해 주신 1분 봉에 HBM에서 신호 떴어요. 그 5세대 양산을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밝혀서 1분 봉에 신호 약간 이게 떴어요. 시장에 좀 충격을 줬었는데 이게 좀 1분 봉에 신호 유출이 된 떴어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럴 가능성도 분명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씀했던 이 SK 하이닉스가 근무했던 사람이 이제 하필 이직 기간이 거의 겹쳤는데 예.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가 주력 1분 봉에 신호 4세대거든요. 4세대고 이제 5세대 기술 개발했다 그러고 미수- 그리고 마이크론이 3세대를 좀 건드리다가 4세대를 건너뛰고 5세대로 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이거는 좀 미수물 빵- 블로킹이라고 할까요? 언론에 대한 네. 자신의 그 회사의 가치를 올리는 그리고 5세대 양산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기술 개발한다는 그 과정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5세대 반도체 HBM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이걸 대량 생산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불량률을 맞춰야 되는데 그 테스트 기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론은 미국 회사들 치고는 좀 이상하게 뭐 이런 좀 다른 1분 봉에 신호 신흥국이나 떴어요. 뭐 중진국에 미수물 있는 빵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짓을 잘하는데 개발도상국이나 미국 회사 치고는 좀 언론 그 블러핑이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좀 네.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유출 문제가 계속해서 1분 봉에 신호 종종 떴어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수물 문제가 이렇게 좀 빵했습니다. 심각한데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죄도 선고가 되고 있고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처벌 문제가 유출을 더 부추기는 거 미수물 아닌가, 빵에- 더 쉽게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미수-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네. 이제 기술이 유출됐다는 걸 확실하게 이제 우리 당국이 이제 증거를 잡으면 걸 수 있는 법이 형법에서는 없습니다. 형법에서는 예. 없고 산업기술보호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대부분 한 80% 정도는 뭐 그 집행유예나 무죄가 되고요. 예. 그리고 거의 한 20% 정도만 좀 실형을 사는 그런 케이스 우리 최근에 한 3, 4년 정도 통계를 보면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법의 실효성 이게 다른 데는 형법으로 이제 바로 바꾼 데도 있고 대만 1분 같은 봉에 신호 경우는 떴어요. 국가안전법을 개정을 해서 완전히 간첩 혐의로 간첩법에 준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고 미국도 최대 형량이 한 30년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형량 양형 기준도 상당히 적고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기술 유출을 했다는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뭐 서류가 이메일로 갔다 이런 거는 이제 증거가 잡히고 USB로 옮겼다는 증거로 잡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추적이 가능한데 이게 뭐 모든 그 직원의 예를 들어 이제 뭐 중요한 그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회사가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걸 생각할 때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 확대로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을 둘러싼 메모리 업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HBM 후발주자인 미국 1분 마이크론으로 봉에 신호 이직한 떴어요.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는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K 하이닉스가 전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A씨가 SK 하이닉스에 하루 1,0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SK 하이닉스에 재직할 때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면 SK 하이닉스의 이익을 전직금지 약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 2월 SK 하이닉스에 입사해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최근 마이크론 본사로 이직했습니다. A씨는 SK 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고 퇴직 무렵인 재작년 7월에는 전직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A씨의 이직 사실을 1분 봉에 확인한 신호 SK 떴어요. 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AI 시대의 가장 큰 수혜 품목 중 하나가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국내 기업이 양분한 시장에 미국의 마이크론도 도전장을 내면서 기술 경쟁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를 휩쓴 인공지능 열풍. 이걸 먹어보고. 소꼬리요? 소꼬리야, 소꼬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편이 제가 아직 안 먹어본 한국 음식이 있다고 해서 서울에 여기가 영등포역에서 내렸고요. 저희가 좀 걸어왔죠. 네, 걸어왔고 저도 처음 먹는 음식이에요. 원래 사실 인터넷에 레시피가 이미 많아. 근데 내가 집에서 많이 해주잖아. 뭐 예를 들면은 많이 해줬지. 뭐 고기국수도 그랬고 저 갈비튀김도 그랬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바로 가서 못 먹는 것들이었고 그냥 서울에 왔으니까 우리가 일 때문에 가까이서 맛을 볼 수 있으면 맛을 봐야 되지 않나. 가게가 있길래 한번 가서 먹어보자.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이 따라오세요. 그냥 들었을 때 자기가 또 거부감 들 수 있으니까. 거부감 들 수 있어? 나 진짜 안 알려줘서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치? 또 막 봤을 때 괜찮나? 이런 그런 거 같아. 근데 웬만한 거는 이제 놀래지 않습니다. 빨리 와. 가. 오늘 먹으러 온 곳은 꼬리수육. 꼬리수육이면 그건가? 그 소꼬리. 돼지 여부분? 소꼬리, 소. 아, 소야?
속꼬리가 어떻게 생겼더라? 이렇게 생겼나? 이거 이런 거였나? 이렇게? 어떻게 생겼지? 저는 몸밖에 생각 안 했는데. 집 가서 검색해봐. 집 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나오네. 감사합니다. 완전 맛있겠다. 이걸 먹어보고. 속꼬리요? 소꼬리야, 소꼬리. 여기가 꼬리 뼈인가 봐. 그렇지. 오.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봤을 일본 때는 봉에 맛있어 신호 떴어요. 보이는데? 약간 도가니 그쪽과 부드러운데? 먹어보세요. 부드러운데? 내가 먼저 먹어? 네, 먼저. 자기가 먼저 먹어? 아, 그래? 저 일단 살만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 일단 먹어볼게요. 고추랑 해가지고. 드셔보세요. 부추 이렇게 올려서 먹는 건가? 아니 일단 기본을 먹어볼게.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요. 속꼬리요. 근데 자기가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 그때 생각한 게 돼지꼬리였거든? 돼지꼬리도 먹어. 돼지꼬리도 먹고. 속. 어머머머머머. 이거 없지? 와. 맛있다. 맛있다. 이게 어떤 뼈에 바로 붙어 있는 데가 기름졌는데 엄청 부드럽잖아. 근데 뼈 옆에 있는 것 치고는 그렇게 기름지지 않아. 담백한 편. 근데 엄청 부드러워. 대짜 시키기 잘했다. 이건 너무 맛있는데? 맛있다고. 이거는 손으로 먹는 거다. 고추랑 같이 먹으니까 매콤해지면서 또 상큼해진다. 여기는 도가니 맛 나는데? 솔직히 비싸요. 여기 이 부분도 먹는 거. 그럼 뼈지. 도가니 같다고 얘기한 부분 있잖아. 내가 도가니의 이게 쫀득한 부분이랑 엄청 부드러운 부분이 이렇게 나뉘어지잖아. 식감이. 그게 제일 부드러운 부분이랑 똑같아. 어이. 나 왜 꼬리를 한 번도 안 먹어봤을까?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잖아. 아무래도 꼬리 하면 진짜 조금 나오잖아. 내가 소 중에서 제일 조금밖에 안 나온다 생각했던 게 우설이었거든. 근데 우설도 이만하잖아, 소가. 꼬리는 그래도 작으니까. 한 마리당.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봤어. 나 먹는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 꼬리도 먹을 부분이 있었구나. 여기는 아까 거기보다 좀 더 끝에 부분인가 봐. 야들야들해 보이네. 작아졌어. 더 야들야들한 느낌이다. 그래서 이렇게 더 흔들리거든요. 뭔가 더 부드러워서 녹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살이 더 압축돼 있어. 식감이 좀 특이한 것 같아. 부드러운데 부서지는 식감이야. 뼈해장국이랑 느낌은 비슷한데 좀 더 덜 기름지고 담백한 편이야. 야 이거 봐. 이거 그냥 이빨 갖다 대지는 않았는데 입술로 그냥 다 때렸어. 엄청 부드러워. 얘는 안주를 좀 먹어줘야 돼. 우리 처음으로 진짜 난생 처음으로 먹은 꼬리찜? 꼬리수육? 꼬리수육에 한 장. 소주 먹으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졌어. 소주를 먹고 나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고?
난 뭔 말인가 했네. 소주 먹고 나서 삼각대 씹어 먹으니까 더 맛이 극대화돼. 맛을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이 더 깨어나. 이건 말이 안 된다. 여기가 2호점이거든. 원래 본점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좀 많고 이러니까 줄도 서야 되고 쭉 올라서 2호점을 나눈 거거든. 아 그래서 좀 많이 걸었구나. 이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 뭔가 사준다고 하면 따라가는 메뉴 리스트에 추가하겠습니다. 와 이거 미니 그거 같다. 만화고기 같이. 이거 찍어야 돼. 귀여워. 미니 만화고기. 이거 먹어봐도 돼? 응. 완전 귀엽지? 일본 봉에 조금 먹어도 잘한 거예요? 그분보다 이게 엄청 어려운데? 일본 봉에 만화고기 같은 경우는 진짜 끝에 부분은 좀 더 그 살이 미소물- 아니고 지방? 미소물 도가니 같은 거? 빵했습니다. 느낌이 더 많아. 미소물 근데 섞였어. 하나도 좀 약을 먹어봐야 돼. 방금까지 먹었던 거랑 전혀 다른 느낌이야. 침착해. 먹어봐. 먹다 보면 나오니까. 벌써 반이 없어져. 됐잖아. 지금 하나 더 시킬까? 이거 또 먹다 보면 일단 또 추가해서 먹는 거 있으니까. 응? 추가해서 먹는 게 있으니까 일단 먹어. 아 여기에? 응. 코리수육이 다 부위마다 맛이 다르네. 조금 먹어도 식감이. 잘한 거예요? 일본 봉에 신호 떴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봉에 신호 일본 봉에 주로 먹어봐. 나 먼저 먹어봐. 아이 다 이거 넣어줘. 일본 봉에 신호 떴어요. 일본 봉에 신호 떴어요. 이게 또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 감칠맛이 장난 아닌데? 새콤한데 끝에 뭔가 어디선가 먹어봤던 것 같은 추억이 떠오르면서 감칠맛이 엄청 많이 나. 맛있어? 그 얀념 맛만 나서 자극적이고 좀 많이 새콤할라나 생각했는데 고기 맛도 나는 건가? 감칠맛이 나는 건가? 야 크다 아주 커. 이미 떨어질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오. 자기가 이거를 재현할 수 있을까? 집에서 해준다고 이거를? 한 1년 뒤쯤에 해야 돼. 1년. 이 맛을 1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냥 이 맛을 잊을 때. 자기가 이게 사진 찍어놓고 나중에 보기만 해도 침 나오고 그때 맛이 기억나는 음식들 있잖아. 이게 그런 부류야. 아 그런데? 좀 잊기가 힘들 것 같아. 내가 잊지 않게 이 맛을 잊지 않게 정기적으로 사진 보겠습니다. 구수 맛있지? 구수 맛있지? 버스 시간까지 만화방에서 쉬다가 꼬리를 아까 검색했거든요. 네. 또 검색을 했어요. 털은 없었네. 얇고 기다랗게 생겼습니다.
미소물 빵했. 발빠르게 IT 소식을 조금 먹어도 전하는 잘한 퀴즈 거예요?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고요. 반박씨,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GDDR7 사양 확정. 메모리의 사양을 기준 잡는 솔리드 스테이트 기술협회 JDC가 GDDR7에 대한 스펙을 1분 봉에 신호 확정지었습니다. 떴어요. 이쪽 시장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텃밭이에요. 가장 먼저 GDDR7 발표한 거 삼성이었고요.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도 GDDR7 공개하면서 상반기 양산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D램 쪽에서 우리나라 입지가 어느 정도냐면요. 올해 1월 달에 전기전자공학자협회에서 주관하는 그 고체회로 학회가 열렸었는데 1분 봉에 이 신 GDDR7 쪽은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말고 아무도 1분 봉에 손들고 신호 뭘 떴어요. 발표하지도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발표가 가능한 기업이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둘뿐이었던 겁니다. 물론 마이크론도 올해 상반기에 이 GDDR7 양산 충분히 가능하다 뭐 발표는 했지만 우리나라 기업하고는 입지가 달라요. 글로벌 D램 시장에서요. 이 삼성이랑 SK 두 기업의 점유율을 합쳐버리죠. 그럼 74.4%가 나올 정도입니다. 기존에야 엔비디아가 미국 눈치 본답시고 1분 봉에 신호 마이크론 거 떴어요. 가져다 쓰는 일도 있었다지만 미소물 GDDR7부터는 빵했습니다. 스펙 차이가 크게 난다면요. 삼성이랑 이 SK 하이닉스를 거를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 GDDR7이 나오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뉴스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오해하실까봐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컴퓨터에 꼽혀있는 메모리는 GDDR이 아니라 그냥 DDR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G가 붙는 애들의 경우에는 그래픽 메모리 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DDR은 일반 메모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깔끔합니다. 따라서 이게 미소물 나온다고 해서 빵했습니다. 뭐 컴퓨터 메모리 바꿀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애초에 품목이 다릅니다. 자, 그럼 GDDR7 이게 나오면 대체 뭐가 얼마나 변하는 거냐? 신제품을 이해하려면 기존 제품부터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GDDR6는요 2018년에 출시됐었던 RTX 2080 때부터 그때부터 쓰인 메모리예요. 그 뒤에 X를 붙여서 RTX 30 시리즈, 뭐 RTX 40 시리즈까지 거의 6년 정도가 유지됐었던 조금 먹어도 거고요. 잘한 거예요? 만약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 1분 봉에 RTX 신호 떴어요. 5090이 나온다면 거의 뭐 6, 7년 만에 세대 교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1분 이건 봉에 큰 신호 변화일 수밖에 떴어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그래픽카드 메모리는요. 성능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데스크탑 메모리야 뭐 일정 클럭 위로는 이 성능 변별력이 크게 나타나지도 않고요. 특히 1분 고해상도 봉에 신호 게임에서는 떴어요. 진짜 개미 눈곱만한 차이가 전부라서 저해상도 벤치라든가 특수한 시나리오 말고는 용량이고 깡패인 셈인데 그래픽 메모리 쪽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고해상도 환경일수록 이 변별력이 엄청 심해지고요. 대역폭이 확장된 만큼 더 복잡한 연산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컴퓨터의 목적이 온전히 게임에만 맞춰져 있다면 1분 데스크탑 봉에 신호 메모리가 떴어요. 세대 교체되는 것보다 그래픽 메모리가 세대 교체되는 게 훨씬 더 체감이 크실 거라는 1분 봉에 소리입니다. 신호 떴어요. 이번에 JDC가 확정한 GDDR7 1분 봉에 독립 신호 채널 숫자가 떴어요. 2배로 늘어나서 4개가 됐고요. 대역폭도 2배로 늘어나서 초당 최대 192GB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1분 확정된 봉에 신호 GDDR7의 최대 속도가 48GBps인데 이게 지금 GDDR6X의 정확히 2배예요. 젠슨 황이 또 미친 척하고요. 5080의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256비트로 글카를 찍어낸다고 해도요. 이론상으로는 초당 최대 1분 봉에 1.5TB의 신호 대역폭을 떴어요.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 4090처럼 384비트로 계산해보죠. 그래도 2.3TB의 대역폭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1분 봉에 루머상으로 신호 블랙엘 떴어요. 그러니까 다음 RTX 5090에 탑재될 수 있는 GDDR7 초기 버전에선
28기가 bps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말들이 있긴 한데 28기가 bps만 1분 해도 봉에 신호 떴어요. 512비트에 5090이 뽑혀 나오죠. 미수물 빵했습니다. 그러면 대역폭이 1.8테라인 거고요. 지금 4090 대역폭인 1테라보다 무려 80%가 오르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전부 다 게임 성능에 그대로 이어져서 메모리 교체만으로 막 프레임이 2배씩 나온다는 말은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고무적이고 개선폭이 엄청 큰 미수물 건 확실합니다. 빵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요. 이 8K 게이밍 환경이 거론되려면 이번 1분 봉에 신호 GDDR7은 떴어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게다가 PAM 도입을 통한 전력 효율 개선, 그 데이터 무결성 처리 개념이던 ECC까지 흡수하면서 이번 GDDR7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향후 그래픽카드 메모리 쪽으로는요. GDDR6가 한 6년, 7년 정도 해먹은 것처럼 2024년 내지는 뭐 2025년부터 거의 뭐 2030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엔비디아뿐만이 아닐 겁니다. 라데온도 분명히요. GDDR7 탑재해서 대응하기 조금 시작할 먹어도 잘한 거고요. 거예요? 멀리 보면 인텔도 GDDR7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RTX 5090 이야기 좀 더 해보자면요. 이번에도 90이랑 80의 체급 1분 봉에 신호 차이가 떴어요. 엄청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자 소식에 의하면요.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5090에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 GB20이랑 그 5080에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 GB203 스펙이 엄청나게 차이나요. GB202가 12GPC 구성일 때 GB203은 꼴랑 6GPC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5080은 5090의 절반 스펙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거 지금 RTX 40 시리즈랑 비교해봐도 차이가 더 벌어진다는 소리예요. 지금 4090 GPC가 12인데 4080 GPC는 6이 아니라 7이었습니다. 아마도 엔비디아는요. 이제 플래그십 유저한테만 90을 판다기보단 80이랑 이 90 갭 차이를 일부러 크게 둬서 90 쪽 소비를 더 유도하려는 그런 심보 같아요. 아무튼 빠르면 올해 1분 봉에 말더 신호 떴- 늦어진다고 해도 내년 초 정도로 RTX 50 시리즈의 1분 출시 봉에 시점이 신호 예측되고 떴어요. 있는데 이번에 메모리 스펙이 확 올라가면서 대체 얼마나 비싸질지 그게 좀 벌타님 그럼 걱정이 되네. 5090은 얼마에 나올 미수물 거라고 빵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떡밥이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분 봉에 신호 그래도 떴어요. 대충 예상 걸어요. 한 350? 라데온이 계속 이러면 뭐 안 올릴 이유가 없지 않냐? 조금 먹어도 잘한 거예요? 소스를 이거 먹으면 맛있지. 그다음에 오늘은 떡볶이도 같이 했죠? 오늘은 어묵이 한 종류고 떡이 2종류. Hello. How was Korea? Oh yeah, it was really good.